네, 9월 2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6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서 저항 한번 맞고 지금 63,000달러 주변에서 비트코인이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린 컬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솔라나도 XRP도 이 주요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뒤집는 작업을 예쁘게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과연 10월을 맞이하면서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10월부터 4분기 우리가 기다렸던 알트 시즌을 한번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순조롭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이번 0.5%포인트 금리 인하, 비컷, 단행에 대해서 위험자산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 결정 발표 직후에는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동성 양상을 펼쳤는데 어쨌든 벌써 비트코인이 63,000달러 부근에 자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연준의 비컷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가 아니면 유동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재료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 확대를 일으킬 수 있는 호재성 재료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 이제 남은 거는 비트코인이 뒤따르는 상황, 비트코인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내는 상황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 빡세죠. 지금 이게 5년 동안의 도미넌스 흐름인데 2021년 3월 이후 지금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빡센 지금 시장 지배력이에요. 과연 여기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살짝 이제 저항을 확인해 주면서 40%대로 후퇴를 해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트코인들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알트 시즌으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 포착될 것인가 여러 기대감과 궁금증을 함께 안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 연준의 비컷 적어도 위험자산 시장에는 제대로 먹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 공포지수 빅스 상황을 보니까 10% 이상 급락을 하면서 16.33을 기록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고용지표도 여기에 이런 분위기에 한 몫을 더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전주 대비 12,0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또 4개월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보니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부분 그래서 아침에는 연준 금리 이슈, 밤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노동 데이터 이게 나와주면서 모두 위험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로서 특히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를 연상시키는 이런 패닉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죠. 상당히 신중한 어조를 던지면서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꽤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컷 단행이라는 게 경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됐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소 과감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증시 랠리를 견인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이제 증시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으니까 다음 타자는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바네크의 매튜 시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양적 완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미국 달러와는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4분기 강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확대, 그래서 위험자산 시장으로의 자본 유입,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원래 계절적으로도 좋았는데 금리 이슈까지 긍정적으로 더해지면서 올해 4분기에는 강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애쉬 크립토도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주식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다음은 비트코인 차례이고 알트코인들은 50배에서 100배 펌핑이 나올 것이다. 머니 프린팅 시즌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 머니 프린팅, 다른 말로 하면 글로벌 양적 완화,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대, 지금 비슷한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트들이 100배 펌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알트 시즌이 등장해 준다라면 우리가 지난해 가을에 또 초겨울까지 겪었던 그런 재미있고 흥미로운 상황을 이번에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LA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통해서 엄청 빡센 커벤핸들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슬슬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업옹리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만들어질 것이고 내년 1분기에 1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 의미 있는 고점 22만 달러까지도 차트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하락 수혜기 패턴 엄청 예쁘게 지금 만들고 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천천히 나아가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다. 마지막 푸시 준비가 돼 있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타겟 지점으로 10만 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이 10만 달러라는 게 약간 희망회로 내지는 비현실적인 기대감,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이미 7만 3천 달러를 뚫어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달러라는 것은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법한 현실화된 현실 가능성을 담보한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3데이 차트에서 MACD 강세 크로스오버가 발생하면서 지금 추세선을 돌파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맞이할 준비가 됐나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강세 크로스오버 추세선 돌파, 아주 재밌죠. 6만 5천 달러 위로만 잘 이번에 올라서 주면 정말 10월에는 7만 3천 달러 위에서 새로운 고점 한번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크립토 타이탄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를 통해서 대규모 강세 페넌트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 큰 움직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강세 페넌트 패턴의 상단 저항을 뚫고 올라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움직임의 시작점, 어디까지? 15만 8,175달러까지. 와, 어마어마하죠. 사실 10만 달러가 될지 15만 달러가 될지 아니면 20만 달러가 될지, 이번 사이클 고점이 어디가 될지는 개미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나름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거나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 사이클에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지난 사이클 고점이 6만 9천 달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막상 6만 9천 달러 찍으니까 한 달 안에 10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100% 수준의 정서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겸허하고 겸손한 스탠스를 가지면서 차트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대응하는 전략적인 자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지금의 전체적인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에 대한 재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결국 단행됐고 10월 옥토버가 아니라 업토버라는 거죠. 상승만 하는 업토버까지는 이제 11일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 대선은 48일 뒤에 치러지고 FTX는 160억 달러 현금 상환을 할 예정이다. 다음 강세장을 맞이할 준비가 됐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대선 이후는 급반등의 랠리가 펼쳐졌었고 FTX의 160억 달러 현금 상환금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 반등 재료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해리스가 트럼프를 3%포인트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탠다드 차트의 제프 캔드릭은 이번 금리 인하는 11월 대선 결과와는 무관하다. 금리 인하는 디지털 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거시경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보다는 금리 인하의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FOMC 회의 이후에 디지털 자산이 실적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같은 날 폴리마켓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한 불확실성보다 이 거시경제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지금 현재 미치고 있다. 미국 대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거시경제적인 요인이 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0월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이 다시 활발해질 것이고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목표 가격은 12만 5천 달러,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7만 5천 달러 기존의 이 목표치를 한 번 더 유지하는 모습 재확인했습니다. 과연 뭐 누가 될지는 참 궁금합니다. 뭐 이러다가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민주당이 리드하면서 해리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정치적인 불확실성보다는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